잠 못 이루는 야간요, 전립선비대증이 문제라면 이렇게 고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밤마다 두세 번씩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찾게 만드는 야간요가 왜 생기는지, 특히 중년 이후 남성에게 가장 흔한 원인인 전립선비대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 치료할 수 있는지를 쉽고도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요라는 증상부터 살펴보죠. 우리는 보통 잠자는 동안 소변을 거의 만들지 않도록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덕분에 아침까지 숙면을 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새벽마다 요의가 느껴져 잠이 깨고 이 과정이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효율이나 기분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왜 전립선비대증이 야간요로 이어질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커지면 요도가 조여집니다. 이로 인해 방광에서 소변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해 잔뇨가 남고 방광벽은 만성적인 팽창에 적응하려다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밤에도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부전이나 수면 무호흡증처럼 밤에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떨어뜨리거나 다리 부종이 심해지는 질환이 있으면 야간 시간대에 소변 생산량이 늘어나는 야간성 단뇨까지 겹쳐 증상이 악화됩니다. 진단에서는 무엇이 야간뇨를 주도하느냐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흔히 비뇨의 학과에서는 3가지 정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 같은 설문으로 불편함의 정도를 수치화합니다. 둘째, 3일 동안 시간과 소변량을 기록하는 배뇨일지를 작성해 총 야간요량이 전체 소변의 3분의 1을 넘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요속검사와 초음파로 소변 흐름 속도와 잔요량을 재어 전립선 폐색의 심각도를 가늠합니다. 필요하면 혈액검사로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나트륨 전해질 농도 등을 확인해 안전한 치료 전략을 짜죠. 치료는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생활습관 교정이 언제나 첫걸음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 물,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다리를 높여 부종을 미리 우려내면 야간 소변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삼투성 이뇨가 감소에 도움이 되죠. 여기서부터 증상이 완화되면 약물은 굳이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꽤 커져 요도가 많이 좁아졌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알파1 차단제입니다. 이 약은 전립선과 방광 입구의 긴장을 풀어 소변기를 넓혀주지만 야간요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니 기대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전립선이 40ml 이상 크다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함께 써서 전립선 자체를 서서히 줄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반대로 방광이 과민해 밤낮 없이 소변 신호를 보내는 경우엔 항무스카린제나 베타3 작용제를 써서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가라앉힙니다. 야간에 유난히 소변 양이 많아 배뇨일지에서 야간성 단뇨로 분류된다면 항이뇨 호르몬 역할을 하는 데스모프레신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이 약은 물을 몸에 잡아두는 효과가 강해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으므로 복용 초기엔 혈중 나트륨을 꼭 측정해야 합니다. 고령이거나 심장,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전문의 감독하에 신중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장기 복약이 부담스럽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최근 각광받는 리튬 수증기 열치료, 유로리프트,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방법도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물론 전립선이 아주 크거나 증상이 극심할 때는 여전히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이나 홀랩 같은 표준 수술이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간요는 단일 원인보다는 전립선 폐색, 방광 과민, 야간 단뇨, 그리고 수면 장애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역시 이 4가지 요소를 동시에 겨냥해야 효과적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소변 생산 자체를 줄이고 알파 차단제나 데스모프레신처럼 표적이 뚜렷한 약물을 알맞게 배합하며 필요하면 내시경화 레이저 수술적 치료로 좁아진 길을 물리적으로 넓히는 홀랩 수술이 현재 가장 신뢰받는 방법이죠.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직접 3일짜리 배뇨일지를 써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시계를 보고 그 시간을 적어두세요. 시간을 기록하는 이유는 밤과 낮에 화장실을 찾는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변의 양을 대략 메모합니다. 모눈이 있는 종이컵이나 눈금이 새겨진 계량컵을 사용하면 좋지만 집에 그런 도구가 없다면 한 컵을 200ml로 반 컵을 100ml로 간주해 200, 100처럼 적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딱 사흘만 반복해 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적고 소변량을 가늠해 쓰는 것만으로 밤중에 몇 번이나 깨는지, 잠자는 사이 소변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낮과 밤 사이 배뇨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인 자료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몸이 들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이자 병원에서 의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의료진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립선 상태와 방광 기능, 야간 단뇨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뇨일지에 야간 배뇨량이 많으면 자기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뇨는 흔하지만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심한 경우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 피로와 우울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증상이 두드러진다면 참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 개인 맞춤 치료를 받으시길 적극 권합니다. 감사합니다.